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은 여기 나오는 S60을 한번 리뷰해보기 위해서 인천까지 찾아왔는데, S60을 한번 만나보면서 S60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C클래스 3시리즈랑은 또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토르의 망치처럼 되어 있는 볼보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토르의 망치처럼 되어 있는 볼보의 패밀리룩을 그대로 따라가고요. 역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그러니까 눈이 정말 많이 오는 지역에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 워셔일까지 잘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안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안개등 주위에 크롬이 있습니다. 안개등 주위에 크롬이 막 반짝반짝한 이런 크롬이 아니라 반광 크롬, 그러니까 크롬 라인에 광을 살짝 죽여놓은 그런 크롬이라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앞부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주강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급스러워 보이는 크롬이 그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데이라이트 자리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면부는 이 정도 살펴봤으니까 한번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보의 측면부, 볼보 S60의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이 굉장히 짧은 모습입니다. 오버행이 굉장히 짧아서 마치 후륜구동 같은 그런 프로포션을 제공을 하고요. 컨티넨탈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드는 235에 40에 R19인치, 그러니까 19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멋있는 그런 휠을 연출을 합니다. 저 휠 사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어서 세차할 때나 혹은 닦을 때 굉장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스포티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보 특유의 그냥 측면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볼보 같은 측면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뒷휠 역시도 19인치 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리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S90의 그런 밋밋했던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 조금 더 과격한 모습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S90이랑 비슷한데 S90이랑 좀 다르고, 특히 S90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위치가 아래쪽에 있어서 차량 뒷부분이 별로 막 멋있다, 이렇게 막 복잡하다 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 S60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은 위에 있고,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S90의 그런 밋밋한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여기 있는 리플렉터를 이쪽 하단 쪽으로 더 옮겨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 리플렉터가 좀 높게 위치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좀 껑충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이 3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골프백이 3개가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전륜 구동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그렇게 많은 부품들이 차지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고, 박스형으로 굉장히 각지게 꺾어놔서 또 트렁크 공간 차지를 후륜 구동에 비해서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골프백 3개쯤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은 트렁크가 전동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닫게 되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고 닫게 되면 차량 문이 전체적으로 락되는 기능만 달려있고, 전동 트렁크가 있다든지 그런 기능은 없어서 그냥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를 잡고 트렁크를 이렇게 닫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머플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머플러는 이제 진짜로 구멍이 뚫려 있는 머플러고,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상관없이 다 진짜 구멍이 뚫려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LED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줄구 같은 경우에는 캡이 없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옥탄가 95 이상의 무연 휘발유를 주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이날에 전시된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총 2가지였는데요. 살짝 베이지색이 도는 굉장히 연한 브라운 색상과 화이트 색상이었습니다. 화이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도어 트림이 도어 캐치 옆부분 빼고는 전부 화이트였고요. 카멜 베이지 색이라고 현대기아차에서 흔히 불리우는 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딱 암레스트, 팔 걸치는 쪽 외에는 전부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도어 트림에는 이런 수납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어서 그곳에 핸드폰을 놓기 좋고, 아래쪽에 스피커 옆에도 수납 공간이 살짝 있어서 그곳에도 핸드폰을 놓기 괜찮습니다. 물병 같은 걸 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병이 너무 크면 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볼보스럽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방향 지시등 레버도 그냥 다 볼보스럽고요. 여기 방향 지시등 조작하는 느낌도 그냥 볼보스럽습니다. 트리 컴퓨터 리셋하는 버튼은 여기 방향 지시등 레버 끝쪽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는 상향등을 오토로 할 건지 라이트로 오토로 할 건지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안개등 역시도 위치하고 있고,
전방 안개등과 후방 안개등 스위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 스위치가 있고, 여기는 이제 차간 거리를 줄이고, 여기는 차간 거리를 늘리고, 이런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관련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멀티미디어 조작 관련 스위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볼보 특유의 LCD 디스플레이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창문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볼보 같습니다. 원터치 업다운이 당연히 다 지원이 되고, 아쉽게도 여기는 다 카멜 베이지 같은 살짝 낙타색인데, 이쪽 다 조작 스위치들은 전부 다 검정색이라서 살짝 싼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정색보다는 살짝 메탈 색상이면 어땠을지, 요런 색상이면 어땠을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볼보 같은 경우에는 다 터치이기 때문에, 다 터치 방식이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 조절하는 스위치랑 앞쪽 열선, 뒤쪽 열선, 공 넘기기 정도만 핫키 조작할 수 있는 바로 핫키로 되어 있고요. 비상등 버튼은 운전석과 가깝고,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 스크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도 전부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ESC 스포츠 모드 이런 것도 다 터치로 조절해야 한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ESC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즉시 뭔가 실행을 시키고 스포츠 모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버튼식으로 터치해야 된다는 거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시동이 꺼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각종 ADAS 관련 스위치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내비게이션과 전화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폰트는 좀 별로 안 예쁘네요. 다른 폰트도 많을 텐데 굳이 이런 폰트를 볼보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가지들이 있고, 볼보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간단한 수납 공간이 위치하고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덮이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의 감각 자체가 그렇게 막 썩 고급스럽진 않습니다. 막 드르륵 좀 싼 티가 나는 그런 설계로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기어 레버는 전자식 기어 레버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부츠 타입 기어봉이 위치하고 있고,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쪽을 누르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시동 버튼입니다. 시동 버튼은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걸고, 돌려서 시동을 멈추고, 여기는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은 볼보, 그냥 이쪽은 전체 다 볼보랑 비슷합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위치하고 있고, 시거잭은 또 이쪽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깊이는 깊은 편인데 넓이는 좀 좁은 편이라서 그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안쪽에는 USB 포트 두 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글로박스 같은 경우에는 마감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런 정도의 마감에다가 이런 정도의 넓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월센 윌키스4의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는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더 디스플레이도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위쪽에는 소프트 재질의 살짝 가죽 재질,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상단까지 마감을 잘 해뒀고요. 롬미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심리스 타입입니다. 완전한 프레임리스 타입이라서 DM8 같은 거랑 비교를 하실 수도 있는데, DM8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베젤이 얇습니다. 썬루프 조작하는 부분은 여기 있고, 이쪽에 조명 조절하는 부분도 이렇게 위쪽에 잘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레그룸 넉넉한 편이고, 시트 밑으로도 발이 굉장히 잘 들어가는 편이라서 이 정도 차급에서 이 정도 공간이라면 그렇게 아쉽진 않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물론 소나타나 그랜저 이런 차량에 비교하면 훨씬 아쉽긴 하지만, 수입차 중에서는 이 차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뒷좌석 송풍구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송풍구가 이렇게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조작하는 부분과 풍량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고, 4존 오토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시거잭이 위치하고 있어서 USB 별도로 없이 그냥 시거잭만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별도의 기능은 없지만, 이쪽에 수납함 간단하게 있고, 이쪽 뒤쪽에도 수납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컵홀더가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수납하면은 USB 포트 하나 정도 만들어 줄만도 한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앞좌석 시트나 뒷좌석 시트나 상관없이 볼보답게 일체형 헤드레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S60을 살펴봤습니다. 볼보 S6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멋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실내도 멋있었고 실외도 멋있었습니다. 이 차량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은 정말 좋다는 거였습니다. 수납 공간 넓지, 실내 공간 넓지, 디자인 예쁘지, 거기다가 실내 멀티미디어 시스템도 굉장히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다가
다른 수입차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일차에서 잘 볼 수 없는 각종 에이다스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이 된다는 점에 굉장한 감탄을 했었습니다. S60은 정말 마무리는 좋고 굉장히 차는 좋은데 아쉽게도 출고까지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출고만 일찍 된다면 정말 좋은 차가 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그럼 지금까지 샷스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